공육 벡터의 내적 55페이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요 아까 한 점과 방향 벡터가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구한다 라고 배웠지? u1분의 x-x1은 u2분의 y-y1이다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u1은 x의 변화량이 들어가는 자리고 u2는 y의 변화량이 들어가는 자리다 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 두 점이 주어졌을 때 x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x2분의 x1이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게 여기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y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y2-y1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식하고 구조가 똑같은데 변화량 자리만 달라져서 x2-x1이라는 x의 변화량분에 요 한 점을 대입해서 x-x1은 자 y의 변화량은 y2-y1분의 y-y1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정리해볼까? 분모 자리에 있는 x-x1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 x의 변화량이 들어가는 자리다. 방향 벡터가 주어질 땐 u1이었다. 그리고 y2-y1은 y의 변화량이 들어가는 자리다. 그래서 방향 벡터가 주어졌을 땐 u2가 들어가던 자리였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 이용해서 방향 벡터 두 점 A, B 방향 벡터가 여기선 두 점이 주어졌을 때는 방향 벡터가 뭐가 됩니까? 바로 방향 벡터가 벡터 A, B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방향 벡터 A, B 벡터를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얘는 D 빼기 앞이에요.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5B 벡터 마이너스 5A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5를 시점으로 했을 때 B 벡터의 종점은 x2, y2이므로 우리는 이 녀석을 x2, y2 마이너스 5a의 종점은 x1, y1이므로 x1, y1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벡터의 연산에서 벡터의 뺄셈에 의해서 x성분은 x성분끼리 빼고 y성분은 y성분끼리 뺀다라고 해서 x2-x1, y2-y1이다 라고 이렇게 방향 벡터를 구할 수 있어요. 요것이 바로 x의 변화량, 요것이 바로 y의 변화량 자리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두 점 x1, y1과 x2, y2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x2-x1분의 x-x1은 y2-y1분의 y-y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보통 방정식을 이렇게 쓴다라는 것은요 분모가 0이 아니다 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즉 x1과 x2는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을 때 y1과 y2는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을 때 우린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질문은 뭐가 돼요? 선생님 만약에 같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생각해 보셔야겠죠. 즉 x1하고 x2는 같고 y1하고 y2는 같지 않을 땐 얘가 어떤 식이냐 라고 보셔야 되죠. 자, 앞 페이지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아요. 이 자리가 0이 되면 무조건 누구도 0이어야 된다? 분자는 0이다. 즉 x는 x1이다 라는 이런 식이 하나 생겨나게 되고요. 얘는 무슨 축에 평행한 직선? y축에 평행한 직선 되겠습니다. y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자, 똑같은 원리로 이번에는 x1과 x2는 같지 않고요. y1과 y2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부분이 0이 됐으므로 이 분자도 0이 돼야 되지 식 읽어내면 뭐가 돼? y는 y1이다 라는 이런 식이 나올 거고요. 자, y는 뭐? 라는 그림은 전부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나온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요게 우리가 배우는 벡터의 직선의 방정식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녀석은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하고 내용이 같아. 자, 이게 우리 벡터 방정식이다라는 거를 이제 벡터의 개념 다 빼고요. 그냥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어? y-y1은 자, 기울기 써야 되니까 x2-x1분의 y2-y1의 x-x1이다. 우리 수학상에서 직선의 방정식에서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배웠었잖아. 자, 여기서 무슨 지시를 한 거야? 요 녀석만요, 넘어가서 분모로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야. 분모로 넘어가면 y2-y1분의 y-y1은 x2-x1분의 x-x1이다. 식이 똑같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식이에요. 그래도 우리 새로 배움으로 이 구조를 잘 눈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직선의 방정식 몇 개 배웠어? 3개 배웠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요, 요 벡터 방정식에서 뭐라고 했어? 벡터 방정식은 방정식을 푼다라는 의미보다 식이 딱 주어졌을 때 식을 보면서 아, 이거 직선이구나, 원이구나, 어떤 직선이네, 어떤 원이네, 이런 걸 파악하는 겁니다 라고 했죠? 이유는요, 되게 다양한 방정식이 존재해서 그래. 자, 우리요 지금까지 3개 공부를 했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직선의 방정식, 4번째 직선의 방정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클리드 기하상으로 해석한 한 점과 법선 벡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좀 살펴볼 거예요. 자, 한 점과 법선 벡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어떤 구조의 식이 되느냐 살펴볼 겁니다. 자, 법선 벡터라는 건 뭐냐면요, 수직인 벡터야. 아까 우리가 와 요거랑 똑같은 직선을 만들고 싶어하면 방향 벡터라고 요 벡터의 이름을 불렀지. 요번엔 내가 이런 직선을 구하고 싶은데요, 방향 벡터를 준 게 아니라 기울기가 수직이 되는 요런 벡터를 주는 경우예요. 우리는 이처럼 기울기가 수직인 벡터를 뭐라고 부른다? 법선 벡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내용 살펴보자. 점 A를 지나고 0벡터가 아닌 벡터 N의 수직인 직선 위에 한 점을 P라 할 때, 요 벡터 N의 수직인 직선을 구할 거래. 즉, 내가 구하려는 직선의 기울기가 수직인 벡터가 주어졌지. 우리는 저런 벡터를 뭐라고 부른다? 법선 벡터라고 부릅니다. 즉, n 벡터를요, 직선의 법선 벡터라고 부르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기울기가 수직이다 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벡터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성분 주어지지 않은 유클리드 기하상이죠. 여러분, 내가 구하려는 직선하고 이 벡터가 90도야, 수직이야. 우리 수직하면 떠오르는 거 뭐야? 내적이 0이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적이 0이다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점 AP의 위치를 A 벡터와 P 벡터라고 하면 내가 구하는 것은 A라는 점이 있고 P라는 점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이렇게 생긴 벡터잖아. 그런데 여기에 법선 벡터 M 벡터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야? AP 벡터와 M 벡터는 수직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AP 벡터라는 것은 우리 다시 D 빼기 R 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P 벡터 빼기 A 벡터 도트 M 벡터는 0. 벡터의 내적은 0이다를 써서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도트 법선 벡터의 M 벡터를 하면 요 값은 0이다라는 요런 식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 AP 벡터하고 M 벡터는 법선 벡터니까 서로 수직이지. 자, 수직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은
내적을 구하며 그 내적 값은 항상 0이지 라는 개념이고요. 자, 벡터가 주어졌을 땐 항상 얘를 표현할 때, 위치 벡터로 표현할 때 뒷 빼기 앞임으로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도트 M 벡터는 0이다 라는 이런 최종 결론적인 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뭐를 이용해서 직선을 보통 표현했었어? 1차 결합을 이용해서 표현했었다면 드디어 똑같은 직선을 나타내는데 내적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요 밑에 우리 당구장 한번 읽어보자. 한 직선과 수직인 벡터는 무수히 많고 이 무수히 많은 벡터가 모두 요 한 직선의 법선 벡터가 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아래로 넘어가서 5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눈치를 보니까 뭐 같아요? 위에 우리가 4번에서는 유클리드 기하상으로 해석한 한점과 법선 벡터가 주어진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었다면 요번에는 뭐다? 해석 기하, 즉 성분이 주어졌을 때 한점과 법선 벡터가 주어진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볼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해석 기하상으로 해석한, 즉 뭐가 주어진? 성분이 주어진 한점과 법선 벡터예요. 그래서 이제 한점 x1, y1을 줬다라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법선 벡터 성분으로 주어졌을 테니까 얘는 a, b라고 할 거예요. 이런 녀석이 주어진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오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a의 x-x1 플러스 b의 y-y1은 0이다 라는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 요 식을 한번 유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유클리드 기하상으로 한점과 법선 벡터가 주어졌을 때 식이 뭐라 그랬어?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도트 M 벡터는 0이다 라고 우리가 4번 공식에서 이미 배웠었어요. 자, 이 녀석을요 모두 성분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요 벡터의 성분은 당연히 뭐야? 우리가 구하려는 x와 얘의 자치가 되는 직선이므로 얘는 x, y가 될 거예요. 그럼 x, y 마이너스 A 벡터는 x1, y1이므로 요 점에서 요 점을 빼버리게 되면 x-x1 y-y1 이런 식이 나오겠죠. 도트. 자, m 벡터 자리에 a, b가 들어있는데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수직이니까 0이 된다예요. 자, 그런데 성분이 주어졌을 때 내적은 X성분은 X성분끼리 곱하고 Y성분은 Y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얘는 A에 X-X1 플러스 B에 Y-Y1이 되겠구나. 그 결과의 값이 0이구나 라는 바로 요 네모 박스 안에 들어있는 요런 공식을 유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도 외워야 된다, 외우셔야 합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식만 봐도요 사실은요 법선 벡터를 찾아낼 수 있어요. 한번 우리 요 식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 식의 구조를 보면 분명 AX도 있을 거고 BY도 있을 거고 얘네들은 숫자일 테니까 이제 잡다한 숫자들이 계산이 돼서 나올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이 식은요 구조적으로 AX 플러스 BY의 잡다한 숫자 그냥 나 C라고 쓸게 라고 해서 직선을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는 이런 구조의 식만 딱 봐도 와, 나 법선 벡터 쓸 수 있을 것 같아. 법선 벡터는 뭐다?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그대로 읽어서 A, B야. 이게 바로 저 직선의 수직인 기울기를 갖는 A, B라는 법선 벡터야. 기울기로 치게 되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즉 A분의 B라는 기울기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 A분의 B라는 기울기면 요 녀석은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B분의 A 왜?
기울기가 수직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b분의 a 뭐 이런 게 나오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녀석의 법선 벡터 딱 보자마자 개수만 읽어주면 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총 직선의 방정식만 벡터와 관련된 직선의 방정식만 몇 개의 유형을 배웠다? 5개의 유형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5개의 유형을 조금 쪼르륵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 기억나세요? 요런 녀석이었죠? P 벡터는 A 벡터 플러스 DU 벡터다 라는 요런 꼴로 생긴 벡터였어요.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분수 조금 넉넉한 녀석을 써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배운 녀석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웠던 분수식은 이런 거였어요. 방향 벡터와 한 점이 주어진 벡터로서 u1분의 x-x1은 u2분의 y-y1이다 라는 이런 벡터의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었어. 자, 그 다음에 배운 방정식이 뭐였습니까? 요 u1, u2 자리, 즉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 자리에 두 점을 주었기 때문에 x2-x1분의 x-x1은 y2-y1분의 y-y1이다 라는 두 점이 주어졌을 때의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었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요런 녀석들이 있고 1번에서는 특히 1차 결합이라는 개념이 사용이 된 거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를 더 배웠어요. 한 점과 뭐가 주어졌을 때? 법선 벡터가 주어졌을 때 공식이 있었지. 자, 법선 벡터는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벡터의 수직이므로 내적을 구했을 때 그 내적이 0이 돼야 된다라는 요런 벡터 방정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성분으로 풀어버리게 되면 좀 외우셔야 되죠. 맨 마지막에 배웠던 공식이 뭐야? A의 x-x1 플러스 B의 y-y1은 요 결과이므로 0이 된다라는 이와 같은 녀석을 배웠고 이런 식을 딱 보면 법선 벡터는 A, B네? 이렇게 성분을 막바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런 벡터 방정식만 봐도요. 얘는 어떤 한 점은 어떤 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는 뭐구나. 한 점 뭐를 지나고 법선 벡터는 뭐구나. 한 점 뭐를 지나면서 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라는 걸 그냥 식만 보고도 줄줄줄줄 깰 정도로 공부를 완벽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옆에 땡땡이에다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벡터를 딱 보는 순간 우리 무슨 생각해야 돼? 아, 얘는 위치 벡터가 적어 놓으세요. A 벡터인 점 대문자입니다. A를 지나고 위치 벡터가 A 벡터인 점 A를 지나고 U 벡터의 평행한 직선이라고 적어놓자. 위치 벡터가 A 벡터인 점 A를 지나고 U 벡터의 평행한 직선, 즉 방향 벡터가 주어진 직선이죠. 자, 두 번째 적도록 하겠습니다. 2번 땡땡. 위치 벡터가 A 벡터인 점 A를 지나고 N 벡터의 수직인 직선. 위치 벡터가 A 벡터인 점 A를 지나고 N 벡터의 수직인 직선. 위치 벡터가 A 벡터인 점 A를 지나고 M 벡터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우리 뭐라고 봐야 돼? 얘는 점 몇 콤마 몇을 지나고 x1, y1을 지나며.
점 x1, y1을 지나며 방향 벡터가 u 벡터 일명 몇 콤마면 u1, u2인 직선 점 x1, y1을 지나며 방향 벡터가 u 벡터 이꼴 u1, u2인 직선 점 x1, y1을 지나며 방향 벡터가 u 벡터는 u1, u2인 직선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4번은 어떤 직선입니까? 직선은 직선인데 두 점 x1, y1과 x2, y2를 지나는 직선 두 점 x1, y1, x2, y2를 지나는 직선 두 점 x1, y1, x2, y2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5번은 뭐가 되겠습니까? 점 x1, y1을 지나고 법선 벡터 m 벡터 이꼴 a, b인 직선 점 x1, y1을 지나고 법선 벡터 m 벡터는 a, b인 직선 점 x1, y1을 지나고 법선 벡터 m 벡터는 a, b인 직선이라고 이 식을 보면 막바로 파악하셔야 돼요. 자, 이처럼요, 요 녀석을 보면 가장 베이스는 뭐야? 1차 결합을 이용해서 발전시킨 형태 혹은요, 내적을 이용해서 성분화로 발전시킨 형태 그래서 직선의 벡터 방정식은 1차 결합과 내적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 거고 나머지 이런 다양한 형태들은 전부 다 성분화시켜서 정리해서 만들어진 표현인데 결론적으로는요. 이런 식을요. 암기해 두셔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래쪽으로 넘어가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1차 함수야,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 a는 기울기고 b는 y절편. 뭐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봤던 표준형 예식, 직선의 표준형. 그리고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조금 더 확장시킨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런 꼴이 나왔어요. 자, 우리는요, 이와 같이 1번 꼴로 나오건 2번 꼴로 나오건 딱 보자마자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를요, 그냥 줄줄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꼴로 나왔을 땐 우선 쉬운 게 법선 벡터예요. 자, 법선 벡터는요, 우선 이런 꼴에서 되게 쉽습니다. 자, 한쪽으로 다 몰아넣어 버리고선요, 법선 벡터 N은 그냥 뭐야? x의 개수인 a를 읽어주고 y의 개수인 b를 읽어주시면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내가 법선 벡터를 만들고 싶으면 y 하나만 이항시켜버리면 되잖아. 뭐가 되겠어요? ax-y 플러스 b는 0이 되므로 법선 벡터는 몇 콤마 몇이다? a,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법선 벡터 구하는 게 훨씬 쉽고요. 법선 벡터가 나오면 방향 벡터는 거저먹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 벡터는 법선 벡터가 나오면요. 얘를 어떻게 해주냐면 요게 보면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있을 땐 얘는 둘 다 양수야. 그리고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을 땐 여기서 보통 y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넣냐? 위치를 바꾸는 거야. 어머, 마이너스 있으면 얘는 둘 다 뿔뿔일 거야. 둘 다 뿔뿔이면 하나 y좌표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될 거야. 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 어떻게? 위치 바꿔서 얘는 뿔뿔이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는 뿔뿔이랬어. 1,a야 라고 위치만 바꿔주시면 돼요. 얘는 뿔뿔이니까 뒤쪽에 마이너스 써주면 되겠지. 위치 바꿔버리면 뭐가 됩니까? ba 요렇게 써서 b, 마이너스 a 그냥 요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왜? 법선 벡터와 방향 벡터는 서로 뭐기 때문에? 서로 수직이기 때문이야. 기울기 두 개를 곱했을 때
자, 기울기 곱해볼까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죠. 자, 여기에다가 요 녀석의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곱하면 얘는 무조건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면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요 이론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계산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냥 한쪽으로 다 넘겨서 개수를 읽어서 법선 벡터를 적어주고 난 다음에 뿔뿔일 때는 마이너스가 하나 보이면 뿔뿔로 작업을 하되 요거 요렇게 위치만 바꿔서 방향 벡터를 잡아내면 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